동부 고속화도로 생기면은 예. 타고 다니니까 장남동에서 뭐 10분에서 20분 사이죠. 그러니까 산학협력이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자세히 몰라요. 근데 어떻게 투자가 되고 삼성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지는지는 삼성 관계자들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이지티비는 평택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공장직 판매장 테토 가구, 코리안 소울푸드 3대를 이은 전통 코다리 전문점 코다리백과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 이은범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설 연휴를 끝나고 또 예. 새로운 삼성전자 소식을 안내해 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또 저희가 이제 설 연휴 동안 한번 만났습니다. 저희 그쵸. 방송에서 예. 예고한 대로 한번 월요일날 만나서 사람들 싹 빠졌을 때 저희가 한번 크게 한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돌아봤고 예. 사진도 찍어 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뭐 잠깐 해드리고 예. 오늘 이제 소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 큰 타이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HBM 치킨 게임 시작될까? 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안내해 주시죠. 이 메모리 HBM은 메모리 반도체의 한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근데 작년에 작은 타이틀을 보면은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40% 이상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평택 캠퍼스가 그 여파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저는 기대하기를 1사분기에 이제 올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흑자를 볼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또 적자를 보는 거예요.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쭉 내려보시죠. 네. 네, 조금 내려보시면 요 표를 한번 보시죠. 요 빨간 글씨 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쪽이 이분란이요.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디램 회사들이 HBM 설비를 적극적으로 증축하고 있어 수년 내 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 성숙도 역시 빠르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한 해 동안 HBM은 거의 SK 하이닉스의 동무대였거든요. 그리고 좀 그 HBM 중에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HBM2, HBM2E 이런 것들은 삼성이 잘했는데 3 같은 경우는 SK의 동무대였죠. 그런데 이제 회사들이 설비를 굉장히 확충을 하거든요. 삼성은 작년에 HBM 생산량의 2.5배, SK는 2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SK도 중단되었던 청주 15X 팹을 2월달부터 또 재개를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비를 증축을 하고 생산량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은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과연 누가 살아남을 건가? 그리고 가격도 떨어져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쭉 해볼 겁니다. 한번 네. 좀 내려보시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HBM 출하량이에요. 네. 이게 23년 이게 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4엑사비트래요. 엑사비트. 엑사비트요? 엑사비트 네. 여기죠. 작년에는 4엑사비트였는데 올해는 7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2배 좀 안 되게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10엑사비트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28년까지는 28이에요. 네. 그러면은 작년이 4였는데 28년이 28이니까 엄하게 늘어나는 네. 거죠. 엄하게 늘어나면은 또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이거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HBM을 만드는 회사,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3개 회사가 경쟁이 붙을 거라는 거죠. 이게 치킨 게임이 되는 거죠. 누구 하나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을 거예요. 과연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건가? 네. 참 이게 아마 이런 그 삼성이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글을 안 읽지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또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삼성전자가 HBM을 만드는 방식하고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밑에 그림을 한번 내려보시죠. 네. 밑에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HBM 12단이에요. HBM3거든요. 삼성전자가 HBM3를 작년 12월에 하반 아주 끝에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최소 수량으로 통과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납품 소식이 없어요. 자, 잘 보시자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12단이에요. 12층이라고 했죠. 12층. 12층으로 했는데 이게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저거를 붙여야 되거든요. 요걸 붙여야 돼요. 요 사이에 이렇게 보이시죠? 하얗게 네. 보이는 걸. 저거를 한 단 쌓을 때마다 저걸 붙여야 된다고. 네, 그걸 네. 본딩이라고 그래요. 네. 본딩. 근데 삼성이 하는 기술하고 SK가 하는 기술이 달라요. 그래서 삼성 같은 건 요 사이에다 뭐냐면은 비닐 시트 같은 걸 넣어요. 그리고 열을 가해서 붙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밑에 층과 1층하고 2층 사이가 이렇게 굳이 열을 가한다는 거는 이게 그 D램이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휘어지면 안 되거든. 불량이거든요. 이게 반듯해야 되는데 삼성은 하여튼 그런 시트를 집어넣어서 하고 SK는 달라요. 이 방식에 따라 가지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본딩하는 장비가 한미 반도체에서 있는 TC 본딩 기계를 써요. 성능이 굉장히 좋대요. 그 다음에 TSMC, 대만의 TSMC조차도 한미 반도체에서 그 장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지난 1월 말에 경계현 사장을 비롯해서 메모리 사업부의 사장들이 전부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의 신카와라는 회사에 장비를 대규모 발주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그런데 삼성이 TC 본딩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성능 테스트라든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대규모 발주를 했겠죠. 근데 아직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 한번 올려보시죠. 여기요. 자, 여기 보면은 HBM 출하량은 전체 D램 출하량의 2%에 그쳤다 그래요. 5%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24년 올해죠. 올해는 HBM 시장이 대략 한 90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90억 달러고 28년도에는 240억 달러. 아까 저기 보면은 출하량도 보면은 헥사비트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몇 배냐면은 한 2.7배 정도 되거든요. 2.7배. 예, 2.7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여기 보면 HBM은 가격 프리미엄이 큰 제품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D램보다는 5에서 한 7배 정도로 비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HBM이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보시죠. 쭉 밑에. 요게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다 인터포즈라고 있어요. 네. 여기 로직 다이에다가 이렇게 또 이제 12층 D램을 올리는 거. 이거 싸움이거든요. 이거 싸움인데 다시 위에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면 여기 IO가 있어요. 네. IO는 뭐냐면은 인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가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인아웃인데 이렇게 12단을 D램을 쌓았는데 한 단에 2GB예요. 이걸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멍을 뚫잖아요. 네. 우리 그때 말씀 한번 했었죠. 네. 엘리베이터를 뚫는 거예요. 밑에 층에서 위에 층까지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몇 개냐면 1024개예요.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의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TSV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구멍을 잘 뚫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연결이 되고 바로 옆에는 이제 CPU라든가 GPU가 바로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BM하고 이 GPU하고 CPU하고 이렇게 가까이에 붙어야지 데이터 손실이 없고 그 다음에 발열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술 SK 하이닉스에서는 벌써 이 기술 성숙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HBM3의 시장은 뭐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 독점하고 오늘도 보니까 HBM3E를 최초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벌써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벌써 이런 시장을 나가는데 삼성은 아직 HBM3가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방식의 차이다.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과연 삼성이 쓰고 있는 그 신카와 장비를 이용해서 과연 생산량이 불량 없이 얼마나 잘 나올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밑에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시죠. 밑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HBM 가격은 DDR4 D램에 비해 가격이 500% 이상 높고 범용 D램에 비해서는 6배나 높은 가격대라면서도 2028년이면 HBM이 주류 D램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작년이지 23년에 네. 기가바이트당 1.43달러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28년 되면 0.86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5년 많이 만에. 떨어져. 그러니까 대략 한 67% 정도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장사를 엄청 잘했다는 거죠. 적은 양을 가지고 비싸게 팔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지금 뭐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9,300조를 투자해서 자기만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평택 캠퍼스도 방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삼성을 오느냐 그게 아니라 SK를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격, 이 생산량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도 같이 따라갈 거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저 경제 주체에서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밑에요. 여기 한번 보시죠. 더군다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생산 능력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올리기로 하면서 공급량 확대, 더구나 HBM 양산 기술도 더 성숙해지면서 가격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이른바 HBM 치킨 게임이 대두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주기적으로 치킨 게임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HBM도 메모리 네. 반도체 D램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저게 분명히 나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장이 워낙 커지고 뭐 반 엔비디아 파는 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HBM을 생산하는 생산 능력 캐파를 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은 올해 작년보다 2.5배, SK는 2배를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확대가 되려면 기술이 성숙이 돼야죠. 기술이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는 거는 삼성이 무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일괄 생산, 네. 턴키. 근데 지금 뭐 이게 뭐 저기 그 데이터 아니면 글로 논문상으로는 삼성이 턴키가 가능해요. 일괄 생산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가능해요. 근데 실물이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HBM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비디아가 사용을 해줘야지 그 밑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사용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더 분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계은 사장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걱정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지금은 특히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많이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서울경제신문에서 굉장히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삼성은 묵묵부답이에요. 우리 평택 캠퍼스도 지금 일부 중단시켜놓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밑도 한번 보시죠.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업계의 한 관계자는 HBM은 첨단 디램 공정의 집합체라는 마케팅 포인트로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체 디램 매출 구조를 뒤집을 만한 품목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공정이 무르익으면 가격대가 낮아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뭐냐면 삼성이 그 임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성의 임원들도 HBM은 이 공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수율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안 커질 걸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 일반적인 범용 D램 시장은 어마하게 큰데 HBM은 안 클 줄 알았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HBM 전성 시대였었고 네. 요게 몇 년 더 갈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전체 D램 매출 구조를 뒤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삼성이 HBM만 잘 못하는 게 아니라 DDR5도 못해요. DDR5도 지금 사실은 SK하이닉스의 DDR5가 성능이 더 좋고 가격도 더 비싸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런 현실을 한번 돌아볼 때 삼성전자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밑에 한번 사진을 보시죠. 네. 어디에도 없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희 평택 네. 캠퍼스 전경이네요. 예, 요겁니다. 지난 월요일날 찍은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쪽에 이제 5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5기 부지입니다. 네. 5기 부지인데 여기 요 가운데 타워 크레인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타워 크레인이 저게 쓰면은 철골이 기둥이 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저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저는 1기 때부터 이 반도체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딱 봐도 저게 뭐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만 그냥 이렇게 오픈시켜 놓는다고 해서 설명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요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제 오신 거잖아요. 이게 예, 아무것도 없을 예. 때 와갖고 지금 벌써 뚝딱 만들어진 거죠? 예, 이게 네. 굉장히 그냥 빠르게 슬로우 다운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부에서는 또 굉장히 또 빠르게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정확한 오더를 안 주니까 삼성물산도 그렇고 엔지니어링 그렇고 중공업도 약간 우왕좌왕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협력업체 그 대표들이 위에다 자꾸 묻는 거예요. 물산이나 엔지니어링. 근데 그 사람들도 대답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전자에서 오다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 3동이 요만큼 높이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무 4동이 또 이만큼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요. 이쪽 예. 삼성로에서는 폐분 가려지는 거. 가려져요. 네. 그럼 이 반대편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하셨죠? 사무 5동입니다. 이거 사무 5동이에요. 예. 이쪽은요? 아, 여기가 전에는 주차장이었는데 네. 제가 현장에서 저 네. 아는 동생한테 듣기로는 사무 5동은 2개로 가지 않느냐. 아, 예, 그 여기까지 얘기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작년 초쯤인가 봄쯤인가에 그 지게차 하시는 분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네. 있는 집을 한번 치운 적이 있어요. 일대로 들어왔죠. 일당으로 네, 네. 얼마 해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 5동인데 2개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요, 수사님. 사무동이 다 지어지면 예. 이거 한번 기본적이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 펩과 이 사무동은 어떤 분들이 지금 근무하게 될까요? 사무동은 여기 보면은 요게 사무동이거든요. 네. 요게 네. 이제 요거. P2 사무동이거든요. 요게 사무동이 11층이고 네.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요게 9층짜리예요. 네. 요게 사무 1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삼성은 사무동을 짓고 복지관을 같이 지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잘 보면 이 뒤에 거는 11층 앞에 또 5층짜리가 조그만한 게 있어요. 요건 살살. 예, 그건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사무동은 요런 사무동은 요 폐배 관련된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삼성 관계자한테 듣기는 사무 3동, 사무 4동, 사무 5동, 사무 6동은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개발 연구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연구원. 예, 왜냐면은 작년에 6월인가 7월 달에 우리 여기 평택 캠퍼스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있던 사람 10,000명이 동탄으로 갔거든요. 네. 동탄 그 오피스 건물로 그냥 다 네. 이전을 했죠. 왜 그랬냐면 업무 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도 늦었지만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평택 캠퍼스가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를 단순히 생산하는 기지로만 처음엔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연구원들까지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완성이 되고 정말 사무 6동까지 다 완성이 되면은 생산 인력,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인력까지 다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연구개발 인력이 기존에 이제 윗지방에서도 이렇게 내려오지만 예, 이쪽 카이스트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산학협력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면 그래요. 만일 그 연구원들이 화성에 있고 수원에 있다 그러면 여기 카이스트까지 오려면 또 거리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있으면 저기까지야 뭐 네. 한 10분, 동부 고속화도로 생기면은 예. 타고 다니니까 장남동에서. 뭐 10분에서 20분 사이죠. 그러니까 산학협력이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자세히 몰라요. 근데 어떻게 투자가 되고 삼성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지는지는 삼성 관계자들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첨단의 반도체 생산 기지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원들이 들어오는 연구 클러스터도 될 것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야, 근데 지금 있는 연구원뿐만 아니라 이 카이스트에서 또 이제 연구원들을 양성을 해서 네. 일로 바로 또 투입을 시키겠죠. 아, 그렇죠.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석사급, 박사급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걔네들이 논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폐비해서 실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요게 제대로 생산되는지 라인에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PMW라 그러는데 그거를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학협력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평택 캠퍼스를 그냥 반도체나 그냥 만들고 이러는 그냥 생산 공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후 몇 년 사이에 사무 3동, 사무 4동, 사무 5동, 사무 6동까지 완전히 갖춰지면은 삼성전자는 펩 하나당 자기 직원이 한 5,000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연구하는 인원은 몇만 명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네. 그만큼 이제 이 평택이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 가치는 이제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도 여러 번 반복돼서 신문에 나왔지만은 우리 평택 캠퍼스가 6기까지 완성이 되면은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21만 명이라는 얘기 기사도까지 힘심찮게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어제 기사를 보니까 평택 캠퍼스에 슬로우다운 가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뭐 심지어 40%가 떨어졌니 많이 했는데 그거는 순간적인 얘기고요. 또 이 평택 캠퍼스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굉장히 또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맞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뉴스에서 이제 삼성 반도체 팹에서 이제 무인화 시스템을 막 도입한다 이런 뉴스 하나 뜨니까 아, 또 막 폐본 무인화가 될 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독한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네. 사람을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불량이 나요. 그렇죠. 먼지가 나니까 그렇게 가는 거는 맞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생산직 숫자보다 아마 연구원 숫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연구원이라면 완전 고급 인력이잖아요. 이것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작년으로 또 보니까 이제 또 감회가 새롭네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땅바닥에서 아무리 찍어봐야 이런 영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부가 될지 2부, 3부가 3부작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을 좀 이게 우리 EGTV의 강점이니까. 네. 그죠? 그 내용하고 그 최근에 이제 뉴스에 그 전에 SR에서 차량 네. 기지를 그렇죠. 방송리 쪽에 들어오네 만에 얘기가 있다가 네. 제가 SR 그 직원분하고 통화했는데 거의 내부에서는 확정된 분위기다. 그래서 예. 그 직원들이 평택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누구는 호재다, 예. 누구는 악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풀어보시죠. 그렇죠. 저도 어제 네. 저 국토부에서 그 보도자료 다 다운로드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한번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제 사무실 뒤에 있는 뭐 경기 남부 역사 뭐 여러 가지 예. 안건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2024년에도 정말 할 말 많고요, 할 얘기들 많고 저희는 뭐 열심히 달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10,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채웠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EGTV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전했습니다. 네. 아, 제가 어제 서정리 전통시장을 갔었거든요. 네. 갔었다니까 어떤 지나가시는 데 딱 서 있는 분이 EGTV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알아만 보시지 마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